안녕하세요. 중국에 대해 평생 연구하고 있는 한중 담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이제 구정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중국에서는요, 곧 이제 춘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이미 좀 분위기가, 춘절을 맞이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조금 제목을, 우리 중국에서 고생하는 한국인들 화이팅!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제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한국인이라고 말은 했지만요, 다양한 미국 동포, 중국 동포 다 포함을 해서 우리 한민족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화이팅의 어떤 응원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중국 현지에 있다 보니까요, 굉장히 다양한 이 한국 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한국에서 보시는 뉴스나 언론기관에 나오는 거는요, 되게 조금 매크로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좀 자극적인 내용 중심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전해드리는 거는 조금 더 현실에 기반을 한 좀 현장의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최근 상황을 한번 다시 봤으면 합니다. 이게 예전에 전통적인 모델은 중국에서 이제 생산만 해가지고 생산원가 낮춰가지고 수출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방식은 10년도 더 지난 방식이죠. 아직도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있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중국 내수시장, 중국 자체가 이제 소비가 크기 때문에 이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런 데겠죠. 중국에서도 자동차를 파는 그런 사업 모델인데요. 내수 B2C 모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합니다. 너무너무 치열해서 이 중국 회사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중국 내수 B2C를 하는 중국 회사가 고객사인 그런 한국 회사들도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이제 당연히 B2B 비즈니스가 되는 건데요. 여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예년 대비해 가지고 비즈니스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정도만 되시면은 상당히 선방을 하고 계시는 거다, 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중국 고객사들로부터 이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하는 대금이 계속 연기가 되거나 차일피일 미룬다든지 이런 일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국 고객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사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한국 대기업에서 중국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또 되게 이중이에요. 중국 비즈니스도 어려운데 이 회사 내에서 중국과 어떤 그 경쟁 관계에 있는 미주 시장이나 EU 시장이나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이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상대적인 비교가 되는 그런 압박감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굉장히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죠. 한편으로는 또 히든 챔피언 분들도 계세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진 않는데요, 굉장히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더 상승하고 계시는 분들도 솔직히 진짜로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제가 접한 분들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주로 이제 서비스 업종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원제 서비스 사업을 하신다든지,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음식점 같은 것도 그런 예가 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한국 특색을 가지면서도 고객 관리를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중국 현지에서 계속 지내다 보는데요, 제가 굉장히 희망을 갖는 게 중국이 전반적으로 이게 서비스 마인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로 우리한테 큰 다행이다. 이거를 이제 이상한 서비스 받았다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좀 그런 거 되게, 그런 대접을 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좀 변태인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격차가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니고 아예 기본 마인드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런 분들 계세요. 이제 내가 봉사하겠다,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한국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 보시면은요, 서비스 자세나 이런 게요, 이게 한국 사람도 감동을 받는데 중국 사람들이 왜 감동을 안 받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게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은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기회가 많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금 제가 느끼는 부분을 먼저 공유를 드려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최근에 사실은 이제 중국이 내수 경제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한 지가 정말로 오래됐습니다.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그때부터도 얘기를 했는데,
내수 경제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외치는 것 대비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게요. 중국 정부가 뭘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로 하겠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겠다는 게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하겠다로 한 게 정말 그대로 효과를 보느냐, 아니면 효과가 안 봐져서 뭐 방향이 바뀌느냐,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은 이제 소비 경제를 확대를 하겠다. 이거는요,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데, 추진을 하는 것 대비해서는 아직 명확한 어떤 결과물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22년 들어가지고 정부 투자 분야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 GDP라는 거는요, 이를테면 소비, 그 다음에 순수출, 정부 투자, 기업 투자, 요거를 합치면 GDP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소비가 늘어나서 GDP가 늘어나줬으면 하는데 이게 안 되면 다른 항목들을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출 상황도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다시 이제 정부 투자가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소비가 생각만큼 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에서 추진을 하려는 게 뭔지를 잘못 이해하는 게 이제 공동부유라는 거를 가지고 자꾸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거 공산주의다, 그러니까 가진 거 뺏어서 다시 나눠주려고 그런다. 근데 도대체 어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중국 현대 경제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중국의 현대 경제는요, 사실 한국보다 더 이게 시장주의에 더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뺏어서 나눠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아주 와닿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중산층을 조금 더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중산층을 전부 다 그 뭐 하층을 만들겠다, 전부 다 중층을 만들겠다, 이게 아니고 지금 사회에 많이 있는 하층, 주로 이제 농민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중산층, 도시 인구로 만들겠다. 요런 슬로건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아요. 그리고 그걸 하려면은 소비력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중국이 소비력 늘리는 거를 포기하고 기존에 했던 이제 정부 투자 주도의 그런 경제 구도로 갈 것이냐, 사실 그게 굉장히 부작용이 많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요, 우여곡절이 있을지언정 소비 재고를 위해서 갈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요, 중국은 미래가 없다 라고 인지를 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중국은 지금 미국과는 차별화된 또 하나의 최종 소비대국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위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았으면 러시아가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고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서유럽이 여기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러시아가 왜 이렇게 세게 나오느냐? 첫 번째,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대결 국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러시아에 신경을 쓰면은 미국도 이제 힘이 딸립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이 사실상 지금 러시아를 제재할 수 있는 게 군사수단으로 안 되면은 외교하고 경제거든요. 외교는 어차피 러시아가 말을 안 듣잖아요, 미국한테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경제수단으로 어떤 그 통상적인 것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나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러시아는 지금 서유럽 국가들의 에너지를 수출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가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 입장에서 만약에 미국 중심의 미국 진영 쪽의 수출과 경제 교류가 어려워지면은요, 러시아는 중국으로 방향을 틀 수가 있습니다. 중국으로 방향을 틀려면 중국이 그만큼 러시아 거를 사줄 수가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예가 작년 가을에 러시아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원전 수주를 이제 중국에서 했습니다. 이게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는 거죠. 중국 굉장히 큰 돈을 주고 러시아한테 이걸 사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어차피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둘 다 미국 말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둘이 거래는 늘어나고, 그러면 어느 순간 중국이 야, 앞으로 이민폐로 결제해. 러시아가 그래 뭐 그러지 뭐 하면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골치 아픈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뭐냐? 중국이 소비력이 좋아져야 됩니다. 중국이 바잉 파워가 세져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거를 지금 패를 못 놓는 것 같아요. 점점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이 실제로 소비력 확대가 되는지가 앞으로 관전 포인트고, 그러면 이제 2022년 3월에 이제 중국에서 많은 지도부들이 새롭게 바뀔 예정인데요. 제가 조금 관심 있게 우리가 봤으면 한다 하는 부분은요, 중국 지도부 중에서 이제 다 공산당 간부라 굉장히
검증이 많이 된 훌륭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실무 경험이 있으면서 현실적이고 경제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굉장히 이제 선전선동에 능한 분들이 또 계세요. 막 사상에 강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도 어떻게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중국에서 하려는 어떤 내수 경제를 확대하는 데에는 진짜로 실효성 있는 경제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지금 중국 현지에서 뭐 이런저런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 한번 제가 보고 겪고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봤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중국과 관련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제 이제 차코페페 채널이 워낙 자극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보시는 분들은 자극적인 거를 안 찾는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그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시는데 항상 제가 멀리서 응원하는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날도 많이 춥고 하지만 건강 잘 챙기셔서 어려운 시기 잘 버텨내시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또 웃는 얼굴로 좋은 자리로 다시 만나는 그런 일이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